여러분, 만약 2조 원짜리 시장에 뛰어들 기회가 생긴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길이 아주 위험하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런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선 한 콜라겐 제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비즈니스 케이스입니다. 자,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2조 원.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25년까지 예상되는 우리나라 이너뷰티, 그러니까 먹는 화장품 시장의 규모예요.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냥 돈이 많다 이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회사들이 이 시장을 차지하려고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말 그대로 거대한 전쟁터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2조 원짜리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맞춰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도대체 이 거대한 판에 누가 뛰어들었는지 핵심 플레이어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은 신용메딕스라는 회사인데요. 원래는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그러니까 B2B 사업을 하던 곳이에요. 근데 이 회사가 병원에서만 파는 아주 고급 콜라겐 젤리가 있었는데 이걸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팔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제품 말이에요. 정말 신기하게도 가장 큰 장점이자 매력 포인트가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돼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왼쪽이 장점인데 콜라겐 함량이 4,500mg으로 엄청나게 높죠. 그것도 그냥 콜라겐이 아니라 독일산 프리미엄 베리솔 콜라겐이에요. 여기에 글루타치온, 히알루론산까지 들어간 올인원 제품이고 먹기도 편한 젤리 형태죠. 와, 이것만 보면 정말 완벽해 보이는데 문제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가격이 한 달분에 11만 원이 넘어요. 너무 비싸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그냥 기타 가공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인지는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게다가 병원용이라는 꼬리표가 온라인 판매의 발목을 잡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법적인 족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왼쪽 건강기능식품을 보세요. 이건 국가에서 이런 기능이 있다고 인증해 준 거라 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대놓고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이 제품처럼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면요. 우리 제품 먹으면 피부가 좋아져요. 이런 말을 아예 못해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말이라곤 콜라겐이 4,500mg 들었어요. 라던가 자몽 맛이라 맛있어요. 같은 사실 정보뿐이에요. 아니, 11만 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효과가 좋다는 말을 못한다니 이거 어떻게 팔라는 걸까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자, 제품 자체도 이렇게나 까다로운데 그럼 이걸 팔려는 유통사 신영메딕스는 과연 이런 B2C 온라인 판매를 잘 해낼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보죠. 조사를 해보니까 좀 불안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보니까 이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업이지 식품 유통업이 아니에요. 당장 식품을 팔려면 사업자 등록부터 바꿔야 하는 상황인 거죠. 더 걱정되는 건 과거에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를 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온라인 판매에 대한 법규나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 회사는 평생을 병원이라는 기업 고객하고만 거래해온 B2B 전문가인 거죠.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해야 하는 B2C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전쟁터에 뛰어든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싸움입니다. 쓰는 무기도 전략도 규칙도 전부 다 달라요. 이 가파른 학습 곡선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시장으로 돌려보죠. 이 푸티나인 플러스라는 제품이 과연 콜라겐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기존의 거인들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경쟁 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상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맨 위에 우리 제품 푸티나인 플러스가 있죠. 가격이 11만 원대. 그런데 시장 1위인 에버콜라겐은 4만 원대인데 심지어 건강기능식품 인증까지 받아서 효능 광고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더 아래로 가면 비비랩 같은 대중적인 브랜드는 가격이 2만 원대밖에 안 해요. 자,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가격으로 싸우자니 상대가 안 되고 효능으로 싸우자니 불법이고 이건 뭐 사면초가네요. 네, 분석 결과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 네이버 쇼핑 같은 공개된 시장에 나간다? 이건 그냥 지는 싸움이에요. 정면 승부는 피해야 합니다.
판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이 모든 약점들을 오히려 가장 강력한 무기로 바꿔버리는 역발상 전략이 제시되는 거죠. 그 전략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아무나 살 수 없게 만들어다. 공개된 시장에서 경쟁하는 걸 포기하고 오직 의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살 수 있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포지셔닝 하자는 거죠. 자, 그럼 이 하이브리드 폐쇄물 전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간단해요. 첫째, 의사가 환자에게 이 콜라겐을 추천합니다. 둘째, 환자는 그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비밀 코드를 받아요. 셋째, 이 코드를 가지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비공개 온라인몰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하는 거죠. 넷째, 그러면 회원 전용 할인가, 예를 들어 3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가 일어날 때마다 추천해준 병원에는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구조예요. 어때요? 정말 영리하지 않나요? 이 모델이 왜 대단하냐면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해버려요. 효과 좋다는 광고를 못한다고요? 괜찮아요. 의사가 대신 추천해주니까요. 가격이 비싸다고요? 아니죠. 이건 아무나 못 사는 제품을 특별 할인가에 사는 거니까 오히려 특권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가격 경쟁? 애초에 비공개몰이라 가격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B2B만 해왔다는 약점요? 오히려 그 B2B 네트워크, 즉 병원과의 관계가 가장 강력한 판매 채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복잡하고 흥미로운 비즈니스 승부수에 대한 최종 평결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최종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왼쪽 기회 요인을 보면 제품 자체는 정말 좋죠. 이미 확보된 병원 네트워크도 있고요. 시장도 계속 크고 있고 방금 우리가 본 비즈니스 모델도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지만 오른쪽 리스크를 보면 이 유통사가 B2C 경험이 전무하다는 점, 이 폐쇄몰을 운영하는 데 돈이 많이 든다는 점, 또 의사와 환자들을 일일이 설득하고 교육해야 한다는 어려움,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규제 리스크까지. 정말 성공의 가능성만큼이나 실패의 위험도 큰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 승부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 제품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흔한 콜라겐이 아니라 의사의 추천을 받은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것으로 만드는 것. 이 독점성이라는 원칙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느냐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모두가 온라인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팔려고 할 때 오히려 문을 걸어 잠그고 소수에게만 파는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구시대의 유물처럼 여겨졌던 B2B 네트워크, 즉 끈끈한 인맥이 과연 최첨단 B2C 전자상거래 시장을 정복하는 비밀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